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시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스냅챗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냅챗은 카메라 회사로 카메라를 재창조한 것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스냅챗의 주력 제품인 스냅은 짧은 동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이 친구 및 가족과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첫 번째는 스냅 맵인데요. 스냅 맵은 프라이버시 세팅에 따라서 친구의 위치 및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탐색할 수 있는 개인화된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채팅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용자는 문자, 스냅, 음성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스냅챗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자신의 상태를 친구들에게 간편하게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증강현실인 AR 기능은 다양한 표현을 가능케 하며 수백만 개의 렌즈 및 라이센스가 있는 음악을 제공하여 자신의 짧은 영상을 창의성 및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스가 되겠습니다. 친구 및 커뮤니티의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탭에서 디스커버의 부분에는 사람들의 구독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주로 표시되며 크리에이터 및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또한 제공됩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기재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브랜드 프로필 또한 제공이 되죠. 마지막은 스팟라이트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전체 스냅챗 커뮤니티와 광고문의하게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스냅 영상을 한 곳에 모두 표시하여 선호도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신 이 5개의 기능이 스냅챗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 속에서 스냅챗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스냅챗이 제공하는 광고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스냅 광고로 광고주는 소리와 함께 전체 화면 동영상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장시간의 동영상, 웹사이트 방문, 앱 설치 등의 기능 또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토리 광고인데 스토리 광고는 스토리 탭의 디스커버 섹션에 있는 브랜드로 동영상 광고 또는 3개에서 20개의 이미지들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AR 광고인데요. 스냅의 AR 도구를 통한 광고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크게 AR 렌즈와 그리고 필터의 방식이 있습니다. 스폰서 렌즈는 증강현실 플랫폼의 범위와 규모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3D 경험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고요. 필터는 스냅 촬영 후 재미있고 예술적인 오버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 다 광고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매우 광고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챗의 기능은 어떠하며 어떤 방식을 통해 수익을 얻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스냅챗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버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스냅이 2020년 4분기 매출액은 911.32밀리언 달러로 분기별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냅은 실제로 2020년 3분기 대비 2020년 4분기에 34.28%의 매출액을 보여주었고요. 2019년 4분기 대비 62.48%라는 호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전체 매출액과 2019년 전체 매출액을 비교해봐도 46.11%의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약 47.74%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기에 미래 매출액 성장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은 Gross Profit입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525.78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내었고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Gross Profit을 매출액에 대비해서 보면은 이렇게 Gross 마진이 나오는데요. Gross 마진은 57.70%로 Gross 마진 또한 꾸준히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면서 원가 비용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더 높은 Gross 마진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비용 중 하나인 R&D를 보겠습니다. 스냅은 지금 증강현실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여 AR 렌즈 및 AR 필터의 기능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비용이 R&D 부분에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좋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D와 인건비를 포함하면 영업비용이 되고요. 이러한 영업비용을 여기 Gross Profit에서 빼면 나오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세금,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을 빼면 나오는 것이 순이익인데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지금 적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적자가 점점 줄어들어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직전의 위치에 있으며 여기서 스냅이 조금만 더 좋은 실적을 낸다면 흑자로 전환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스냅의 펀더멘탈은 괜찮으며 머지않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545.62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Current Investment로 1.99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current investment는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receivabl의 경우는 1년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744.29 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해낼 수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합치면은 3.279 빌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스냅은 1.96 빌리언 달러의 장기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 부채란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이 부분이 전체 부채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urrent Debt는 단기 부채로 41.08 밀리언 달러이며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Payable은 1년 이내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로 71.91 밀리언 달러가 있네요. 이러한 부채를 모두 합치면은 2.072 빌리언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3.279 빌리언 달러보다 낮아 재무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의 경우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니므로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EV Sales Multiple 그리고 Price Sales Multiple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밸류에이션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EV Sales는 기업의 주가와 매출액에서 부채와 현금 비중까지 포함된 밸류에이션이고요. Price Sales의 밸류에이션은 오로지 기업의 주가와 매출액이 감안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EV Sales Multiple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냅의 EV Sales Multiple은 지금 현재 37.86이고요.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Pinterest는 30.83입니다. 다음으로 Price Sales Multiple을 볼 것인데요. 스냅의 PS Multiple은 36.74인 반면 Pinterest는 30.13입니다. 즉, 두 가지 지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스냅이 Pinterest보다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스냅이 Pinterest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더 나쁜 것은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고평가를 받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스냅과 핀트레스트의 매출액끼리만을 비교해본다면 실제 스냅이 핀트레스트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핀트레스트의 매출액이 스냅보다 더 높은데 오히려 스냅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핀트레스트는 저평가이며 스냅은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스냅의 매출액이 핀트레스트의 매출액보다 더 높으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과 핀트레스트 모두 비슷한 미래 매출액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냅은 이렇게 47.74라는 Revenue Growth Forward를 갖고 있고요. 핀트레스트는 44.14%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스냅의 밸류에이션은 핀트레스트와 비교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냅과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면 스냅은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냅은 이제 곧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을 갖고 있기에 지금의 스냅 밸류에이션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까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냅의 실적 자체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4분기 DAU는 Average Daily Active User의 줄임말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냅을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2억 5,779만 명을 예상했다면 실제로는 2억 6,500만 명이 나오면서 2.8%의 차이로 예상치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은 ARPU로 이것은 Average Revenue Per User의 약자입니다. 한 명의 유저가 평균적으로 기여하는 매출액으로 3.34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실제로는 3.44달러가 나와 3%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매출액에서는 6.2%의 돌파를 보여주었고요. EPS에서는 무려 28.6%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 가이던스에서는 3.6%의 돌파를 보여주었네요. 딱 하나 미달된 게 있다면 2021년 1분기 EBITDA 가이던스인데 시장에서는 흑자를 예상했지만 스냅에서는 마이너스 60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셨다시피 흑자로 전환하는 부분은 시간 문제이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AR 기술입니다. 최근 스냅은 AR 기능이 도입된 필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5%의 데일리 유저들이 AR 렌즈를 사용하며 1500만 개의 렌즈가 렌즈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AR 렌즈와 필터 기능이 들어간 광고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4조의 매출액을 일궈낼 수 있다고 했으며 이 기사를 보시면은 벌써 구찌는 스냅챗의 AR 기술로 신발을 가상으로 신어볼 수 있도록 했고요. 스마트폰과 스냅챗만 있다면은 가상 세계 속에서 디자인의 신발을 누구든지 신어볼 수 있다고 적혀있기까지 합니다. 챔 스포츠 또한 마찬가지로 스냅챗의 AR 렌즈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스니커즈를 유저들을 대상으로 신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뷰티 회사인 퍼펙트 코르프는 코로나 기간의 가상 메이크업 기술을 스냅챗을 통해서 도입을 했으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본 유저의 숫자는 코로나 이전 기간 대비 32%나 상승을 했습니다. 구찌, 챔 스포츠, 그리고 퍼펙트 코르프의 예시를 통해서 점점 기업들은 AI를 통해서 자사의 제품을 마케팅하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냅챗이 다른 미디어 매체인 TV,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보다 2배나 더 많은 소비 욕구를 일으킨다고 하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스냅챗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스냅챗의 기능은 스냅맵입니다. 이미 2억 명의 유저가 자신의 위치 및 활동을 스냅맵상으로 매달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냅맵을 통해서 자신의 친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친구들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및 카페 등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냅맵에 자신의 레스토랑 및 카페 정보를 기재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것은 스냅에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스냅의 리스크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IDFA입니다. 먼저 IDFA는 Identifier for Advertiser, 광고주를 위한 식별자라는 뜻으로 광고주는 이를 사용해 데이터를 추적하여 맞춤형 광고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플은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이 사용자에게 특정 앱을 열 때마다 이러한 추적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70%의 아이폰 사용자가 IDFA 기능을 해제하진 않았지만 업데이트 이후에는 오직 10%에서 15%의 사용자만이 IDFA를 켜놓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행적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원할 리가 없겠습니다. 이처럼 IDFA가 주요 광고 신호이기 때문에 타겟팅이 떨어지면 수익 창출이 다소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스냅챗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스냅챗의 매출액은 매분기 그리고 매년 상승할 전망을 갖고 있고요. 높은 그로스 마진까지 갖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가 유지된다면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상태 또한 현금을 부채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스냅이 AR 기술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또한 알아보았는데 물론 멀티플상으로는 조금 고평가 위치에 있기도 하나 이러한 고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기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스냅은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기에 저라면 잠깐은 지켜볼 것 같네요. 스냅이 갖고 있는 리스크라면은 IDFA 부분인데 스냅의 펀더멘탈 그리고 미래 전망이 IDFA 관련 악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스냅에 대해 불리시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의 리뷰를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